박은영 씨. 네. 좀비. 좀비. 네, 좀비. 아시죠? 잘 아시죠? 알죠? 개그 콘서트 있어요. 이게 시체들이 살아가지고 어그적 흉내 잘 내시네. 근데 그 어그적어그적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목관절을 이렇게 시체니까? 툭툭 끊어줘요. 이게 그래야 좀비 스타일이 제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좀비 얘기예요? 아, 오늘 좀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요즘 영화 속에 이 좀비 캐릭터가 심심찮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에 개봉한 월드워치라든가 네. 아니면 나는 전설이다에서도 좀비가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언제부터 좀비가 영화에 등장했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창기의 좀비 영화들을 통해서 이 좀비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까칠한 시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비 영화의 효시는요, 바로 이 영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흑백 영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처음 좀비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거죠? 아, 이 영화에는요, 좀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원제가 말하듯 살아있는 시체, 즉 리빙 데드, 이게 공포의 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시체가 된 거죠? 최근에 좀비들이 바이러스의 유포가 그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공위성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죠.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에 미국이 우주탐험 열풍이 한창일 때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을 탐문하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이 슬쩍 엿보이기도 하네요. 와, 평론가 다 되셨네요. 와, 너무 지적인 분석이세요. 이래봬도 서당께만 3년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제시한 좀비 캐릭터는요, 어그적 걷고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들의 인육을 먹는 걸로 설정이 돼 있죠. 또 좀비에 물리면요, 똑같이 좀비가 된다. 이것도 이 영화가 만든 좀비의 원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의 효시 이렇게 불리는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영화가 좀비 캐릭터를 창출한 것을 넘어서 좀비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공포 때문에 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좀비가 아니지만 사실상 좀비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참 상징적이네요. 결국 공포가 좀비와 좀비 아닌 것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상황인 셈이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 수준이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하면서도 말하는 제가 놀랍잖아요. 이 박은영 씨의 지적인 안테나를 조금 진정시키자고요. 네. 자, 기왕 좀비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조지 로메로의 또 하나의 좀비 영화입니다. 시체들의 새벽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체들의 새벽. 앞서 보신 영화하고 제목이 비슷하네요. 네, 기본 설정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하고 비슷해요. 세상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좀비들이 창궐하고요. 방송국이 특보를 통해서 대피소를 자막으로 내보내는데요. 네.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는 여주인공, 이미 대부분의 대피소가 좀비들에 의해 장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막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상사가 바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I want those supers on the air all the time. Without those rescue situations on screen every minute, people won't watch us. They'll tune out. Are you... 이거 굉장히 냉소적인 대사네요. 그렇죠. 모든 방송국들이 이 대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현대 매스미디어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이 아닐 수 없죠. 자, 어쨌든 이제 여주인공과 4명의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요, 급히 피신을 가는데 그들이 당도한 곳은 바로 쇼핑몰입니다. 물론 쇼핑몰도 좀비들에 의해 장악이 돼 있겠죠. 네, 그런데 이자들 쇼핑몰의 엄청난 상품들을 보고는 그만 눈이 뒤집혀요. 급기야 아예 여기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저 수많은 공짜 상품 앞에서 그만 이성을 잃고 마는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근에 사는 깡패들이요, 쇼핑몰을 노리고 또 쳐들어와요. 이제 이 사람들은 좀비가 아닌 동료 인간들과 주인 없는 쇼핑몰의 소유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쇼핑몰 하나를 놓고 좀비가 아닌 인간들끼리 싸운다. 이거 참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자, 좀비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소유욕에 휘둘려서 대립하는 인간들. 어쩌면 좀비들보다 더 잔인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상품이라는 물신에 인간성을 저당 잡혀버린 현대인의 초상을 좀비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좀비는 바로 우리들이었군요. 단순한 공포 영화의 소재로만 봤던 좀비라는 걸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네요. 네, 방금 보신 시체들의 새벽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지옥에 더 이상 여유가 없으면 시체들이 땅 위를 걷는다.
그럼 감독의 눈에는 쇼핑몰이 지옥으로 보였나 보네요. 저는 그러게나 천국으로 보이는데요. 자,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좀비들이 참 많죠. 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좀비들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서로를 잡아먹는 좀비는 되지 맙시다. 네, 예. 저는 좀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더 꺾어요. 꺾어. 지금까지 좀비를 닮아가는 최강의 평론가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